전북도의회 기자간담회 상황 계속 송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전북도의회 상황 계속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조국 대표 관계자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고 인사 나누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기자간담회를 위해서 전북도의회에 도착했고요. 2시 10분 전후에서 기자간담회 이어질 예정입니다.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기자간담회가 열리는 전북도의회에 조국 대표와 12명의 당선인들이 탄 버스가 방금 막 도착했습니다. 지체하지 않고 바로 의회로 들어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간담회에서는 이번 호남에 대한 감사 인사, 더불어서 22대 총선에 대한 의미 같이 들어봅니다. 조국 대표 기자들과 함께 인사 나누고 있습니다. 지지자들과 인사 나누고 있고요. 이제 자리 이동해서 기자 간담회 펼칠 예정입니다. 지역에 계신 기자님들께 먼저 질문 기회를 드리고 이따가 시간이 남으면 오늘 오신 중앙 언론사에도 질문을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들은 손을 들어서 의사표시를 해주시고요. 소속사와 성함을 밝히고 질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발언 뒤에 하겠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모두 발언 먼저 하라고? 네. 예. 저희가 이제 선거 끝나고 조직 정비가 진행 중인데 그래도 이제 그 전국을 방문하면서 시도당 관계자분들 또 지지자분들 만나는 일정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먼저 갈까 고민하다가 전주를 첫 장소로 선택을 했고, 그래서 아마 보셨겠습니다만은 이 전주 오기 전에 익산을 갔습니다. 익산에 최상병의 모교인 원광대를 방문하고 추모 묘목 추모 목에 참배를 했고요. 그게 공식적으로는 저희 이 일정과도 관련이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전국적 이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국혁신당의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다시 한번 밝히기 위해서 방문을 했고, 그래서 호남 일정 중에서 가장 먼저 익산을 먼저 택했습니다. 그래서 익산에 가서 참배를 했고, 전주는 당연히 이제 와야 되고요. 와서 오늘 기자간담회 이후에 도지사님 만나 뵙고 또 전북 현안이 무엇인지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서 들을 것이고, 이어서 그 뒤로 이제 광주 전남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전주는 제가 사실은 여기 지역 기자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제가 창당하기 이전에도 워낙 많이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이 와서 아주 저 개인적으로는 저희 친구들도 동지들도 많은 곳이고 또 편안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오늘 그 얘기할 건 아닙니다만은 저희가 총선 이후에 왔기 때문에 오늘 총선 관련 질문이든 또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오늘 저는 이제 비공식적 자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너무 아주 거창하게 마련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고 편하게 문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시스 김민수 기자인데요. 네. 이번 총선 관련해서 전라북도 총평 한번 해주시죠. 예. 아시겠습니다만 전라북도에서 조국혁신당에서 아주 강한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놀라울 정도의 강한 지지를 보내주셨고,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단기간에 사실 만들어지고 활동을 한 정당인데 전북도민들께서 이렇게 왜 그렇게 짧은 시간에 강한 지지를 보내주시는지에 대해 저희가 분석 중이고, 또 모든 걸 떠나서 너무 감사하고 그 뜻을 저희가 이제 새겨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활동에 있어서도 그 마음을 받아서 활동하도록 할 것입니다. SK의 박원기 기자인데요. 윤석열 정권 퇴진 검찰 격투 막는다는 것은 이제 정치적 명분으로 나타났는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어떤 인생 정치 현안에 대해서도 하고 있거든요. 어떤 국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첫째,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 문제가 정치적 명분만 아닙니다. 저희가 선거 기간 동안 얘기했던 얘기가 그냥 선거 시기에 한마디 해보고 마는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기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전제가 전 동의할 수 없고요. 동의하고 안 했고요. 예. 그거를 이제 걸었는데 그거 말고도 네네. 민생 현안. 그런 표현을 쓰셨길래. 제가 그랬나요? 예.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런 표현을 썼길래 제가 그냥 선거 시기에 한번 표 얻어보려고 한마디 한 거 아니다. 그런 의도 예, 뭐 분명히 하려고 저 기자님 탓하신 게 아니고 저 조국신당이 조기종식 문제를 얘기한 것이 표 얻어보려고 한마디 한 건 아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요. 그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어떤 절차에 따라 조기종식 문제를 얘기할 것인가는 계속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심각한 거고 그냥 괜히 정치적으로 한마디 해서 뭐 표 얻어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일부러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앞으로 3년은 너무 길다라는 표현도 그 구호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 너무 길다란 말을 해서 표 얻어보려고 한 것만은 아니다. 3년은 여전히 너무 깁니다. 지금도. 지금 이 시점도 3년은 너무 길고 현재 오늘 확인됐던 어제 같은데요. 날짜가 좀 약간 헷갈립니다. 통계를 보시게 되면 환율이 과거 금융위기 IMF 위기 때보다 더 높습니다. 더 올라갔어요. 이 수출 문제 심각해지고 바로 그 문제는 민생 문제로 직결되는 상황인데 그에 대해서 이 문제를 관리할 능력이 있는지 저는 극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나중에 하고요.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관련해서 민생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럼 민생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조국신당에서 이제 개원이 돼야 되니까요. 개원이 되게 되면 민생 관련 법안들 준비를 하고 있고 그걸 차례차례 좀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물론 그 조국신당만의 민생 법안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민주당 또 뭐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진보당 등 범야권 정당과의 공통으로 추진해야 될 민생 정책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가 다 포함해서 민생 정책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건 말씀드리고 지금 시점에 어떤 것이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곤란하다. 뉴스원의 김동기 기자. 예. 오늘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진석 의원을 실장 대변인데요. 저는 그 점은 오늘 저희가 익산 도착하기 전이었던 것 같은데 급하게 우리 김보엽 대변인 이름으로 성명서를 냈죠. 예. 이미 냈던 것 같은. 강미정 예, 대변인. 두 개가 나왔군요. 나왔습니다. 두 개의 공식적 입장문이 나갔습니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걸 다시 제가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정진석 의원은 지금까지 그분이 일본 관련 문제라거나 노무현 대통령 관련해서 했던 말이라거나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했던 말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는 부연하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친윤 중에 친윤인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다 종합해 보았을 때 총선 민심을 반영하는 비서실장 인선인가에 대해서는 저희는 매우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전북일보의 이강무 기자입니다. 이제 당선인은 줄곧 차게 1호 법안이자 공약으로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 처음 주장하셨는데 그리고 전라북도에서 강한 지지를 보여주셨고 지역에 오셨으니까 이 전라북도 현안 내지 공약 생각하시는 게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기자님하고 저하고 어디서더라 그때 우리 인터뷰 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제가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 또 그때 간담회 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전북 자체만으로 보게 되면 지금 자치도법 통과되었는데 그 법안 자체의 통과는 매우 좋은 일이다. 근데 내용을 보게 되면 재정 독립, 재정 자립 문제 같은 경우 매우 약하게 되어 있는 게 사실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한 것이 1차적으로 이제 법 제도를 정비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북 특별자치도법을 보완하는 점에 저희가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난번 저희가 기자간담회 등에서도 전북 지역의 기자분들과 대담하면서 답변 드렸지만 이 특별회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특별회계의 증가 속도와 증가 양이 너무 느리다. 그러다 보니 지방 분권 문제가 안 되고 있다라는 말씀드렸고 총 예산 증가의 양, 총 예산 증가의 그 속도에 맞추어 이런 균형 발전 특별회계 문제를 늘려야 된다라는 얘기는 다시 한번 반복드립니다. 예. 전북중앙신문의 박정빈 기자입니다.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별법 얘기하셨는데요. 그거 지금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입니까? 개원하면 제출해야죠. 네네. 어쨌든 조국 수당만으로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민주당이나 뭐 이렇게 해서 이번 시상정 특별법처럼 이렇게 같이
당연히 그 문제 관련해서 지금 개원이 되게 되면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조국혁신당은 조국혁신당대로 법안을 내지 않겠습니까? 그럼 통과를 하려면 당연히 양당이 협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어느 법안을 먼저 상임위 이어서 본회의에 올릴 것인가는 당연히 민주당과 협의를 해야죠. 근데 저희가 약속했던 것은 저희 차원에서 조국혁신당 차원에서 1호 법안은 한동훈 특검법을 내겠다는 점 변함이 없다. 근데 실제 상임위와 본회의 통과 문제는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번 최상병 법부처럼 같이 연대할 수 있는 방안들이 당연히 그래야죠. 예. 그 아까부터 계속 3년은 길다고 얘기하셨는데요. 혹시 그동안의 정권들의 이렇게 역사를 쭉 보셨을 때 이번 정권이 얼마나 걸 보고 글쎄요. 저는 뭐 이렇게만 간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당, 여권, 이제 국민의힘 당선자 중에서도 한 분이 임기 단축하는 개헌을 얘기를 했고요. 국민의힘에서 나와서 보수 정당을 자임하는 개혁신당 당선자들이 임기 단축을 얘기를 하고 언제 그 단축했을 때 언제 대선하자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공식적으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건 진보보 윤석열 정권의 무능함, 무책임함에 대한 문제는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님이 좀 확인된 사건이라고 봅니다. 조국혁신당이 3년 너무 길다라고 총선 기간에 외쳐왔는데 총선 끝나고 난 뒤에 국민의힘 당선자와 개혁신당의 당선자들이 물론 그 3년 너무 길다라는 그 표현 쓰지 않았지만 다른 방식으로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현재 실상이다라고만 답드리겠습니다. 새만금의 이대기 기자인데요. 네네. 이번 총선에서 우리가 일명 조국 친금, 조국 현상이라는 것도 나타났지만 반면 조국 사법 리스크도 같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뭐 그 창당 이후 선거 과정에서 수많은 같은 질문을 받았고 수많은 답변을 똑같이 한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법 질서를 지키고 또 당연히 사법의 판결을 존중하죠. 그 외에 어떤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같은 분이 여러 번 질문하는 것보다는 마지막으로 저쪽 기자님 질문하시고 중앙 기자들한테도 좀 질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저렇게 하라고 하시는데 하늘색 지금 지목을 하셨기 때문에 JTBC 정동혁 기자.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전라도는 뭐 아시겠지만 우분이 절실한 상황이거든요. 새만금 예산 삭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논란 속에서 외풍이 심했는데 그런 이후에 이번 총선에서 일단은 도민들께서 많은 소원을 보내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22대 국회에서 우리 조국혁신당이 전북 현안에서 어떤 포지션을 가질 건지 한 말씀 해주죠. 아까 새만금을 예로 드시면서 질문을 하셨던 것 같은데 뭐 새만금만의 문제겠습니까? 아까 제가 드렸던 특별자치도법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일단 저희 도당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 어디 계신지 앞에 계시네. 뒤에 뭐 도당에서도 당연히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고 제 오른편에 계시는 강경숙 당선자님 이 남원 출신의 또 원광대 교수 출신이고 전주에서 생활하셨고 다 아실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간담회에 이어서 우리 도지사님 만나 뵐 건데 그 저희 도당 그다음에 중앙당 그다음에 김 지사님 포함해서 얘기를 같이 항상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할 것입니다. 저는 뭐 그 협의에 특별한 이상은 없을 것 같습니다. 중앙지 기자님들이 이쪽에 계신가요? SBS 정만석입니다. 커피 한 잔 마셔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뽑아왔는데 식사 어디서 했어요? 앞에서 했습니다. 이 앞에서. 뭐 소고기 국밥 먹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예. 오늘 대통령께서 소통을 늘리겠다면서 민생 문제를 거론을 하고 또 이재명 대표 이야기를 많이 듣겠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민생 회복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추경이라든가에 부정적이거나 반발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영수회담에서 좀 어떤 의제들 좀 다뤄지고 좀 받아들여야 한다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영수회담에 두 분이 만나는데 제가 뭐 사실은 이래저래 할 사안은 아닙니다만은 두 분이 이제 현재 여야를 대표하는 분이니만큼 일단 시급한 것은 현재 민생 상황이 코로나19 때보다 안 좋다는 얘기 누구나 통계적으로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민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물론 추경 문제에 대해서 액수 문제나 대상 같은 경우는 논의를 여야 이제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추경이 빨리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사실 아침에 페이스북에 글도 올렸습니다만은 이 추경과 관련해서 다른 여러 분야에도 문제가 있지만 과학기술 분야를 빨리 추경으로 복구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혜민 당선자 여기 계십니다만은 과학기술 문제를 이 정부가 정말 뭉터기로 잘라냈지 않습니까? 엉망이 된다 그러니까 갑자기 또 대통령이 와서 또 뭐 늘리겠다 말겠다 사후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 사후적으로 말만 했지 실제 그 과정이 늘어난 적이 없어요. R&D 예산을 정말 폭력적으로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과학기술계 전체가 난리가 났고 우리나라에서 R&D 예산이 그렇게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 발생했고 이것은 앞으로 50년, 100년의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모두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민생 문제는 우리가 다 아는 얘기일 것 같고 과학기술 예산도 원위치시키는 추경이 필요하다. 두 가지 민생 문제하고 과학기술 예산 원위치를 위한 추경이 필요하다라는 점에서 두 분이 만나서 합의를 했으면 좋을 것 같다. 이건 상대적으로 쉬울 것 같고 두 번째 좀 상대적으로 어려울 것 같이 보이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및 그 가족 관련 범죄 비리 혐의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체 관여를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역대 어느 대통령도 자신의 가족 관련해서 수사를 막거나 방해한 적이 없습니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모두 그랬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부인을 방어하기 위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이건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닌데 만약에 그걸 또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건 전 대통령 거부권의 오남용의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라고 보고 대통령께서는 오히려 스스로 특검법이 지금 거부권 행사돼 가지고 발동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22대 국회가 되게 되면 조국혁신당은 당연히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할 것입니다. 보충해서. 그 전이라도 대통령이 수사는 지휘할 수 없지만 담화를 통해서 저와 저의 부인은 모든 검찰 수사에 다 응할 것입니다라고 말을 하셔야 돼요. 공개적으로. 또 뜻하시면 왜 그 말을 못합니까? 지금 현재는 검찰에서 몇 년째 쥐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중앙지검에서. 소환을 하시면 소환을 받게 하겠습니다. 수사 당당히 받겠습니다. 그 간단한 한 말 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다음 일정이 좋습니다. 마지막 질문. 예. 그 교섭단체 진행 상황이 궁금한데요. 어쨌든 기준 줄이는 거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도 지금 좀 멈춰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시민사회 측 인사나 아니면 그 진보당이나 이런 데서 더불어민주연합 들어간 분들도 복당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요거는 진행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만약에 그쪽 인사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다른 계획이나 기준 낮추는 거에 있어서는 또 어떻게 풀어나갈까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네요. 말씀하신 거 보면. 제도 개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원내교섭단체 의석수를 낮추는 문제는 선거 기간에 김민석 의원이 그 당시 직함을 제가 잊어먹었는데 상황실장께서 공개적으로 교섭단체 수를 낮추겠다. 그게 정치개혁의 일환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선거 끝나고 난 뒤에 민주당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약간 난색을 표하시는 것 같긴 합니다. 단 오늘 아침에 홍익표 현 원내대표께서는 원내교섭단체 의석수를 낮추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전체적인 흐름으로는 원래 김민석 상황실장이 얘기했던 것을 되돌리는 듯한 느낌은 있습니다. 물론 그건 제가 최종적 얘기는 확인 못 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상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니라 원내교섭단체의 의석수를 낮추는 것이 민주당에서 먼저 얘기를 꺼냈고 아까 또 박지원 당선자도 같은 말을 하셨어요. 민주당의 공식 당론이 무엇인가는 민주당 쪽에 물어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두 번째,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저희는 저희 방식대로 원내교섭단체를 추진할 수밖에 없죠.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는 뭐 급하게 서두를 생각 없고 또 어디 특정 당에 있는 사람을 빼올 생각도 없습니다. 전 전공법에 따라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나갈 생각이다.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혹시 다른 저 당선자들께 질문하실 거 있어요? 그러네. 그러면은 네. 저기 간담회가 모두 다 같이 참석하시는 거 아닌가요? 지사님 차단. 장선 몇 시죠? 지사님. 지금 이동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시간이 지금 지났어요. 뭐 우리 아니 박 검사님한테 질문할 하나 있다고. 아니, 그건 따로. 없다고. 네. 그러면 뭐 어떻게 인사를 하죠? 다음에 어디서 인사를 하죠? 예. 바깥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이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